눌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과 옵저버를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은 이제 스테이트에다가 어떤 개인을 검색해서 여기를 설계를 하는 저는 시스템은 이와 같이 새로운 상태방정 지정대로 만들 수가 있었다. 결국은 XP가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에서 이제 A 플러스 A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해가 보이는데 E에 AC, P, X대로 이렇게 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젠밸류에 의해서 이제 감사하는 응답 시스템이 이제 뭐 결정인 건데 그 아이젠밸류를 개인 K를 이용해서 내가 확대를 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일반적인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이거는 T에 대해서 정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고 근데 얘가 해를 더하면 X T는 어떤 GT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로 뭔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게 어떤 청조건 X 청조건에다가 곱하기 이거는 매트릭스입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 곱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시스템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형성이라 있는데 전형성이라는 거는 이제 입력에서 y가 알파 u1 더하기 델타 u2 입력 두 개를 해서 통과시키면 결과에 대한 선형대가 곱셈과 덧셈의 곱치기승리 관계 선형이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뭔가 곱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걸 활용할 때 있어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결과를 뽑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특성이고 이 선형 시스템에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풀면 어쨌든 매트릭스 형식으로 나왔죠. E에 마이너스 알파 T, E에 마이너스 델타 T,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T에 그럼 이 어떤 숫자가 되고 한 3초 뒤에 소비조건 X1과 X2 소비조건에서 곱해서 현재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델타 매트릭스 간의 관계를 보고 현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게 다이나믹 퓨전 그런 거.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스테이트가 있고 두 번째 옵저버 설계. 옵저버라는 거는 내가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여기 시스템이고 입력을 주고 입력 Y가 이 일반적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다. 스태틱한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이 풀어져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모터도 있지만 사람의 생체 신호도 이렇게 의사도 다양하게 에너지 시스템, 나한테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전체 특성을 가지고 분력이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원래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고 이 방정식의 차수에 맞는 형태. 근데 측정되는 거는 이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측정되는 센서를 가지고 이 안에 상태를 예측하자. 그래서 컨셉을 찾아내는 게 목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얘를 수정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는 안에서는 빈식을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원래 이 뭐 구조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A, B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가능해요. 이거 모르면 수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얘를 어떤 풀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가 발달하게 하느냐. 그게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얘의 다이나믹스를 해야되는 방식은 이게 y고 y는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부분에 에러를 A를 곱해서 얘를 컴퓨터에 계산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예측기뿐만 아니라 최적화 문제를 푸는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얘하고 지금 원래 있는 시스템과 똑같이 만들죠. 얘를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오차가 많은 부분을 얘를 추가합니다. 얘가 결국은 얘가 제로를 만들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개인을 곱하는 구조.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로 최적화 문제들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서 얘의 문제를 풀면 결국은 이거 에러 0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서 원래 식으로 1번에서 2번식을 얘는 에러 다이나믹스 나왔죠. 그래서 A, B 플러스 1, B, C.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C, B가 돼서 내가 L개만 달성하면 이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초기 조건하고 상관없이 오늘 초기 조건이 정확하게 알면 내가 다이나믹스라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초기 조건은 모르더라도 에러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얘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T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방정식 풀어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하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디스턴트 타임으로 해서 한 스텝 값이 들어오고 컴퓨터 계산에서 다음 샘플링 타임 K 샘플링 타임에서 K 플러스 1 샘플링 타임에 X를 예측하겠다. 이 칼럼 스텝이거든요. 그 구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다른 게 리커시브하고 내가 최적화되는 문제를 주는 거고 우리는 문방정식 바로 푸는 거다.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조가 컨트롤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얘를 컨트롤빌리티 하는 개념을 내고 있고 얘는 옵저버하냐? 옵저버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뭐든지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매트릭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게 CCR입니다. CCR.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입니다. A이고 B 하면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 만들어져요. 그럼 이 랭크를 체크해 봅니다. 랭크 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2차 시스템에 랭크가 2니까 컨트롤로 보내죠.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구나. 다만, 자, A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2. 자, 이런 상태에서
풀렌스 하시네. 안 되는데요. 1이 들어가요. 자, 어쨌든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겠죠? 3차가 옵저버 빌런스는 OB, 옵저버 빌런스. 그리고 A와 C매트릭스로 1년이라고 하면 1, 2년 옵저버 빌런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블랭크를 선택하면 내가 이거 테스트 안 해봐도 컨트롤을 마음대로 하고 옵저버를 마음대로 설정합시다. 선생님 시스템이 되고 상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 선형 시스템, 선형 계통법에서 기억은 여기까지는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처음에 잠시 소개했던 선형 행렬 구동식을 이용해서 지금 시스템을 해석하고 전기평장 만드는 것을 이제 앞으로 다룰 겁니다. 이 기초는 끝났습니다. 리니어인드구나 그리고 선형 시스템까지 해석을 해주고 이제 선형 행렬 구동식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해석하고 전기평장을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리니어인드구나에서 배워야 했던 내용들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리뷰를 할 시간에는 리뷰할 때 모르는 부분은 여기 찾아보고 한번 복습을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 요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멤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분야를 하려고 그러면 힙합부터 정해볼 때 힙합이 뭐냐? 자, 그래서 엘레멘트들의 컬렉션 이 힙합이죠. 네. 자, 이렇게 컬렉션 했을 때 현대에 있는 학생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힙합이죠. 비슷하게 우리가 제시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하늘의 별빛 색깔, 내추럴 넘버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힙합으로 반면에 이제 외국 같은 이런 거는 컨티뉴어스하게 연결돼요. 경계면이 있지만 한 개, 두 개 이렇게 비슷하게 적응되지 않은 실수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어쨌든 익숙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확장돼서 그래서 이제 서브셋이 뭐냐? 집합에서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서브셋이 리얼 넘버 있고 그 다음에 유닛 렉셔널 넘버 그러면 실수안에 하는 부분 집합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떤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면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게 이제 컨스트레인트의 표현이고 그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제 중괄호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자, 어떤 집합에 X가 속했다, 원소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제한 조건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서브셋, 제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서브셋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중괄호에서 엘레멘트 표시를 하고 얘를 디파인해서 하면 내가 생각하는 집하고 이거다 라는 게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벡터를 쓰니까 벡터의 내셔널 리얼 넘버는 벡터를 쓰면 그 x를 이렇게 쓰면 내가 x가 리얼 넘버에 속하는 집합이다. 특히 논문에 보면 그래서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문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리얼 넘버의 연속적인 숫자를 고려한다. 자, 그 다음에 벡터를 내가 앞에서 했던 벡터 형태를 쓴다. 그러면 x 벡터를 R에 n 스페이스 이라면 내가 이제 n개 x1에서부터 xn개의
벡터를 내가 디파인해서 쓰는구나. 됐죠? 예. 그래서 노테이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집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컴플렉스 넘버를 다룬다. 그러면 이제 x는 c 이렇게 하겠죠. 그럼 컴플렉스 넘버를 다룬다. 논문 보면 처음부터 이제 집합부터 하면 이런 수의 체계를 내가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집합으로 다룬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집합을 하면 집합 간의 연산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합집합,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OR 개념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초록색과 빨간색이 합쳐져서 유니온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저기 초등교육에서부터 나오나?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터섹션. 인터섹션은 두 개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집합을 얘기했으니까 벡터 스페이스. 스페이스 개념은 집합의 의미입니다. 집합. 그렇죠? 뭐 우주 공간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벡터를 다루는 집합이다. 자, 집합을 얘기하면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 결과가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정수를 다루고 싶은데 연산을 처리하니까 실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연산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집합을 연산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집합 안에 다시. 자, 그런 특징을 만족하는 게 이제 지금 에디션 프로퍼티. 벡터 집합 중에 에디션 프로퍼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0을 이제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이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해서 the same, addition 하면 앞에 있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ssociativity 해서 이제 교함 법칙과 그 다음에 상호 이런 법칙들이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addition property를 만족한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벡터를 내가 x1, x2, y1, y2 더셈 하거나 방금 했던 0의 벡터를 쭉 계산하면 다 이런 특성을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체크해보고 결론을 얻어내린 겁니다. 안 해봐도 이제 직관적으로 알죠. 근데 수학하는 사람은 이런 걸 증명을 하고 맞다 이런 공리를 다. 지금 우리는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 다 스페이스에서 벡터가 있으면 이제 내가 베타배하고 알파배 했는 걸 하면 그 베타하고 알파배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 XY에서 여기 알파배 했는 거하고 베타배 했는 형태, 또는 이제 그림에서 나타내면 내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얘를 알파배하고 베타배 했는 곱셈의 원리가 똑같이 이제 공간상에서도 내가 이런 특징을 만족한다는 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함수도 이게 만족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셈과 고셈을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다루는 거다. 벡터 스페이스가. 자,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얘기하죠. 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다음과 같이 선형성을 만족하는 형태. 자, 그거를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가 방금 했죠. 상태 방정식 만족합니다. 곱셈과 덧셈. 왜냐하면 상태 방정식도 앞에 했지만 곱셈과 덧셈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일반 스칼라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벡터 스페이스에서 계속해서 뭔가 곱셈하고 미분 방정식도 풀고 막 하죠. 이게 과연 안 익숙하죠, 여러분들은? 원래 리니어 엘제브라에서 다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스킵하고 하니까 이게 안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을 다 만족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주 안 보는 게 이제 폴리노미얼 펑션이 있습니다. 폴리노미얼. 폴리노미얼이 뭐죠? 폴리노미얼이 뭡니까? 다항식. x의 n승 an. 라플라스 변화하면서 다항식 봤죠? 이 폴리노미얼. 특히 얘도 곱셈과 덧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엘리멘트는 x의 n차승. 이렇게 있는 집합도 벡터 스페이스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스페이스를 서로 다른 엘리멘트끼리 이제 결합하는, 그걸 이제 카티시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죠. x축과 y축의 엘리먼트를 우리가 확장했을 때 이런 카티시안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엘리멘트 두 개를 컴마로 수열을 만든 거. 수열이 아니고 그 뭐죠? 배열을 만들어낸 거다. 됐습니까? 예, 그게 그래서 엔드 조건으로 여기에 C는 C에 속하고 D는 D의 엘리멘트로 속한 것을 이와 같이 카티시안 프로덕트, 곱하기 아닙니다. 카티시안 프로덕트로 해서 공간상에 여기 이제 한 점을 내가 표현한다 그러면 x 값과 y 값 두 개를 배열을 한 번에 이제 표현한 그거를 이제 카티시안 프로덕트고요. 벡터 스페이스. 자, 그래서 이제 덧셈과 곱셈 법칙도 만족합니다. 맞죠? 각각의 배열만 나눴다 뿐이지 덧셈은 각각의 덧셈과 각각의 곱셈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자, 매트릭스는 n 디멘전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n개 확장된다 했죠. 그래서 R 리얼 넘버가 n개로 확장돼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벡터 스페이스, Rn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죠. 벡터. 됐죠? x1은 리얼이고 x2는 컴플렉스. 뭐 이렇게 사용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 자, 서브스페이스는 서브셋,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셋입니다. 앞에 정의 다 했죠. 서브셋이 뭔지,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다 얘기했고, 벡터 스페이스에 만족하는 게 덧셈과 곱셈 법칙이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엘리멘트의 값이 있으면 각각의 베이시스라는 게 이제 기본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형 결합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브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서브스페이스 개념으로 우리가 R2에 대한 2디멘전의 서브스페이스로 우리가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제 그게 과연 되느냐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데, 앞에서 이제 곱셈과 덧셈 법칙이 만족해서 선형성을 만족하는지 이제 그걸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세부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성들을 만족하는 게 서브스페이스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이그젬플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과 그 어떤 직선, 그다음 평면,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앞에서 했던 거죠. 폴리노미얼도 여러분들 두 개의 폴리노미얼을 덧셈이라든지 할 때 전개돼서 폴리노미얼로 전개가 되는 건 충분히 해봤으니까 그런 개념을 알 거고. 네. 그래서 최소의 어떤 그 엘리멘트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디멘전은 n 디멘전 가지는 0이 아닌 어떤 미니멈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집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나오면 이제 트랜스포즈는 요 엘리멘트의 각각의 AIJ를 AJI 바꾸는 게 트랜스포즈다. 그리고 스타 표시에 있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뭐죠? 복소수, 켈레 복소수 됐죠? 네. 켈레 복소수를 해주고, 자, 마찬가지 트랜스포즈도 취하고 복소수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주는 거죠. A 스타는. 이해됐나요? 예.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자, A하고 A 스타, 또는 A 이퀄 A 트랜스포즈 같은 거를 이제 셀프 어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같으면 셀프 어조인트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이와 같이 x와 y에 대한 어떤 x의 폴리노미얼로 표현되죠. 그래서 x의 n차승의 서로 곱셈과 덧셈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엘리멘트의 이 차수와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벡터 형태로 뭔가 표현을 가능하겠죠. 엘리멘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얘 벡터 스페이스 표현되는 게 이제 폴리노미얼도 되고 앞에 있는 공간상에도 되지만 각각의 엘리멘트의 크기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벡터 스페이스가 다양한 형태의 걸 우리가 내포해서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베이시스 개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V 벡터가 V1에서부터 Vn까지가 있다면 V1에서 Vn까지의 스팬, 그러니까 스팬한다는 것은 선형 결합입니다.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곱셈과 덧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벡터. 자, 이게 스팬이고, 그래서 이제 미니멈 엘리먼트의 어떤 알파 i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곱셈과 덧셈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V1에서부터 Vn이 확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모든 공간상의 엘리멘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캐노니컬 베이시스, Rn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Rn 스페이스 베이시스는 100,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01 해서 쭉 해서 0001 이렇게 된 게 캐노니컬 베이시스로 얘를 선형 결합해서 하면 n차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곱셈, 덧셈. 2차만 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벡터 공간에. 그래서 E1에서부터 E3까지 하면 스팬 하면 R3 스페이스의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스팬이라는 개념이 이제 선형 결합해서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를 우리가 만약에 사인이나 사인 EX를 베이시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노미얼 중에 모노미얼, 단일 개수로 만들어주는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스팬에서 하면 3차 또는 그보다 작은 모든 폴리노미얼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스팬으로 확장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x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xi의 베이시스, 얘 스팬에서 x를 표현할 수 있으면 얘를 우리는 베이시스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이시스는 유한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인피니티, 여러 개 무한히 많은 베이시스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미니멀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n개, 유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유니크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AI가 여러 개 해서 솔루션이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미니멀 베이시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니크하게 한 개의 솔루션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미니멀 베이시스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XB라는 벡터를 A 매트릭스를 통해서 변화시킨 YB라는 게 나온 걸 갖고 우리 이제 변하는 거 AB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이시스를 변환을 시킵니다. B1에서부터 B2로. 자, 그렇게 변환을 했을 때 이 변환 매트릭스를 가지고 요와 같이 원래 변환한 거를
변화시키면 XB2를 다시 YB2 형태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베이시스를 표현했을 때 그 베이시스를 트랜스폼해서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1대1 퓨리어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이런 변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리니어 일자브라 책에 보면 기본적인 것부터 쭉 나옵니다. 이런 특성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뭐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 이제 와닿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곱셈과 덧셈으로 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선형대소수 시간에서 그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결과를 뽑아줄 수 있었죠.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이제 제어 문제에 있어서 노테이션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뭐지? 이렇게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자, 벡터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벡터 사이에 비교를 하겠죠. 어떤 거는 크다, 작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정의하기 위해 나온 게 노움이 되겠습니다. 노움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독특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는 모든 데 있어서는 노움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뭐죠? 뭐로 비교를 하면 좋겠나? 몸무게 하면 뭐 킬로그램 단위, 뭐 그다음 거리 하면 미터 단위, 이게 쉽게 이해되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노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X에서 이제 노움은 자, X가 매핑입니다. 매핑이라는 거는 어떤 값으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그러니까 X 벡터가 있으면 X 벡터의 노움을 쓴다는 거는 리얼 넘버로 스칼라입니다. 리얼 넘버로 바꾸는 매핑 함수다. 리아프노프 함수도 노움이 될 수 있을까요? 리아프노프 함수는 어떤 X 상태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바꿔주죠. 리얼 넘버로.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노움은 어떤 벡터를 예를 들면 1, 2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노움을 취하면 얘가 뭐 루트 5가 나왔다. 이렇게 스칼라로 바꿔주는 게 노움이라고요. 됐습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바꿔주는 거다. 매핑 함수다. 근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걸 만족하는 것만 노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자, 포지티비티. 노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노움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노움은 그리고 표시가 요것처럼 짝대기 2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짝대기 2개를 표시하면 이걸 만족한다. 자, 두 번째, x가 0일 때는 0이다. 됐죠? 네, x가 0이면 0이다. 자, 그 다음에 람다를 곱하면, 절대값 람다를 곱해서 노움 취한 거하고 같아. 곱셈 법칙이죠. 네. 나중에 곱한 거나 뒤에 한 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독특하게 이제 triangular inequality,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노움이 됩니다. 그래서 x의 크기가 있고 y가 크기가 있는데 얘 두 개의 크기는, 얘 노움은 항상 각각 크기를 했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요걸 만족하는 게 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적었지만 이거를 크기를 내가 어떻게 정할 거냐, 다양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제일 쉽게는 이제 각각 엘리멘트를 제곱해서 적을 수도 있고, 여기 중에 제일 큰 값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절대값 뭐 취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 방법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걸 쭉 하는 게 다 만족하는지 체크를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놈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특성을 모두 만족하게끔 정의가 됐다. 수학자들이 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게 놈이다. 자, 그렇게 정의된 집합 놈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서브 멀티플리케이티브 이니퀄리티를 다루는 그거를 우리는 놈드 엘제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놈드 엘제브라. 이 독특한 이제 형태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엘제브라는 게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엘제브라 하면 뭐 연산 뭐 이렇게 수학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놈드 스페이스라 했으니까 얘는 놈드 엘제브라 놈이 정의된 집합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놈드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associated norm. 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이게 원노음을 정의한 겁니다. 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냥 원노음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각각의 절대값에 더한 겁니다. 이거 더하면 얼마죠? 3이죠, 3.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원노음. 됐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 놈, 투놈에 해당됩니다. 투놈은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방금 계산했던 내가 루트 그게 유클리디안 놈입니다. 유클리디안 투놈. 그 다음에 각각을 절대값 해서 루트 한 다음에 p 했는 게 일반적인 p놈입니다. 그러면 2, 3, 4, 5 쭉 있을 수 있겠죠. p놈이. 그래서 이런 게 다 앞에 있는 4개의 프로퍼티가 다 만족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리고 이 엘리멘트 중에 절대값이어서 제일 큰 값으로 내가 크기를 측정하겠다 했는 게 인피니티 놈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이게 벡터 놈입니다. 벡터. 벡터는 크기가 원래 정의된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크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을 한 게 놈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놈을 정의한 집합.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 똑같이 함수를 이와 같이 놈을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 형태로 표현된 것도 형태는 똑같죠. 컨셉이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함수의 놈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지금은 내가 어떤 벡터에 대한 놈을 정의를 했고 그걸 확장을 해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내가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 함수를 리얼 넘버로 매핑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에 시그널을 뭐 더 하면 이걸 시스템이 되죠. 맞나요? 시그널에 대한 거는 어떤 FT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로 이해가 되나요? 예,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F 시그널에 L이 붙었죠. 앞에는 그냥 1이 붙었지만 여기는 L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 크기를 나타내는 게 L 시그널. 그래서 에너지를 내가 어떤 신호의 에너지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L2 시그널, L2. 함수에서는 L2 놈을 씁니다. L2. 그래서 L2 놈이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 이런 용어를 씁니다. L2 시그널. 그러면 에너지가 유한한 내 그런 신호를 다루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적분에서 만약에 루트시였는데 이게 시간에서 이게 무한대가 됐다. 그러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신호가 아닌 거죠. 계속 노이즈가 있는 형태. 이건 L2 시그널이 아닙니다. 맞죠? 적분에서 유한한 값이 아니고 계속 어떤 값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크기를 내가 다룬다. L 인피니티 시그널. 절대값 크기를.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의 크기를 나눌 때는 L1부터 L 인피니티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노이즈가 이렇게 있다. 시간에 대해서 FT가 보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요. 얘는 L2 시그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절대값 크기는 유한하죠. L 인피니티 시그널이 돼요. 이런 신호를 우리는 L 인피니티 시그널. 절대값 크기는 수프리머 맥시멈은 정해져 있죠. 마음대로 안 나요. 그래서 크게 뭐 다른 놈들도 많지만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주로 이제 L2, L 인피니티 신호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놈드 스페이스에서 서브셋 다음과 같이 이제 작거나 유니트 볼. 자, X의 놈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이 그냥 놈을 표현한 거는 유클리디안 놈이다 생각하면 돼요. 투놈. 그렇죠? 제곱,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 그거를 우리는 표시 없으면 유클리디안 놈을 일반적인 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놈이 요 뜻은 뭐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요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원 형태의 클로즈드 볼 또는 디스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퀄이 빠진 거는 오픈 유닛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속이 없는 거, 껍데기만 있는 형태를 각각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집합을 이런 형태로 이런 집합을 고려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시퀀스를 보면 이제 x가 k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하거나 바뀌는 그런 값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값이죠. 극한이 무한히 지나갔을 때 그 값을 우리는 수렴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 똑같이 x가 어떤 x0로 값을 때 어떤 수렴하는 값을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스칼라 함수하고 지금 다르다 했죠. 지금은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y에서 매핑되는 x, 그러면 디멘전이 n 스페이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짝대기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씁니다. 놈의 크기가 어떤 값보다 작다. 그런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1차원이 아니고 벡터 스페이스 n차 디멘전으로 확장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다 정의됐고, 그 다음에 크기, 집합 다 정의했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미분 방정식까지 푸는 것까지 다 이제 풀 수 있도록 정의가 다 되어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컨벡시티, 컨벡스 함수를 쓰는데, 자, 컨벡스는 뭐냐? x와 y가 있습니다.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사이를 연결을 시켜요. 뮤를 곱하고 여기는 1-뮤를 해요. 그러면 뮤가 0일 때는 y가 되죠. 뮤가 1일 때는 x가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있으면 이 선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중간에 어떤 선이 연결되죠. 그래서 선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선분을 만드는 방법이 컨벡스 셋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뮤가 이렇게 다 이동하면서 내가 만약에 정의한 집합이 초록색이었는데 여기 집합에 있는 중에 내가 이미 두 점을 선택해서 컨벡스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이 집합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 집합은 컨벡스 집합이 아닌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되려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건 어때요? 내 이 사이에 어떤 점을 해도 선분을 연결해서 하면 이 안에 집합이 다 들어오죠. 얘는 컨벡스입니다. 컨벡스 아닌가 하고 컨벡스인 거 이제 차이를 알겠죠? 네. 뮤를 이용해서 컨벡스 셋으로. 자, 컨벡스 집합의 장점이 내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유한한 시간, 최적화 문제에서 답이 어디 나오냐면 항상 꼭지점에 나오게 돼 있어요.
컨벡스 집합. 그러면 최적화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줬어요. 내가 원래 가진 모양 집합이 설사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해도 크게 실생활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셋으로 우리가 정의해서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노움 있죠? 노움드 스페이스는 컨벡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노움드 스페이스는 컨벡스를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벡터 스페이스의 다양하게 확장해서 쓸 수가 있고 실제 다이나믹 시스템에도 많이 활용되는 게 이래서 컨벡스 셋이 중요한 겁니다. 선형 행렬 부등식은 리니어 매트릭스 이네퀄리티도 이 컨벡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컨벡스, 그래서 일반화식에서 얘기하는 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쓰는 우리 매트릭스 특성이 이 컨벡스 코어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컨벡스 코어는 X 벡터가 있다. 얘는 X 벡터예요. 벡터의 뮤를 곱했다는 거는 이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벡터 스페이스 한 점이 있으면 공간상에 있죠. 또는 2차원의 한 점이 있죠. 그럼 뮤를 곱하면 스칼라, 얘가 길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뮤가 0보다 큰 게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n이 x에 대해서 예를 해서 만약에 요 집합에 만족하는, 요 안에 있는 집합이 만족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콘이랍니다. 이 집합은 콘 모양으로 생겼죠. 꼬꼬칼 콘 같이 이렇게 생겼.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안 그러면 콘이 안 되겠지. 이게 음수가 되면, 맞죠? 여기도 뾰족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콘 모양이 안 되죠. 그리고 컨벡스도 안 될 거고. 자, 이렇게 확장하면, 그러면 펼치면 반원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두 개의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로 콘을 만들면 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콘이 되겠죠. 이렇게 펼쳐도 부채꼴 모양으로 되잖아요. 자, 그렇게 모양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어쨌든 뭐가 정의되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익스펜션 시켜서 집합을 정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매트릭스의 기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